미 CNN, 한국 두 번째 한강의 기적 달성,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확정. 초대형 빅딜에 프랑스인이 패닉. KF-21 전투기 자료 유출 혐의 인니 기술자 5명 검찰 송치.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보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18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기술 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합동조사팀이 기밀 유출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관련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KAI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KF-21 사업은 총 개발비가 8조 원대에 달한다. 2016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중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약 1조 원을 연체했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자 6천억 원으로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 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 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오는 8에서 13일 예정된 다툭 세리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일업계에 따르면 국방장관을 포함한 말레이시아군 관계자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대상은 FA-50 경전투기, 블록 20 버전, 추가 도입 KF-21, 보람의 도입 KE-00 장갑차 성능 개량 신형 다연장 로켓 도입이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해 5월 랑카위 에어쇼에서 FA-50M 18대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계약 규모는 1조 1,900억 원으로 인도 테자스 이탈리아 M346, 러시아 미그-35 중국 L-15 등을 제쳤다. KAI도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1차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일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FA-50M은 기존 이스라엘산 기계식 레이더 대신 미국 레이시온의 전자주사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됐다.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요구한 까닭이다. 영국 코팸의 공중급유 프로브를 통해 작전 반경을 넓히고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탑재된다. AI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등도 쓸 수 있다는 평가다. 가장 우수한 성능의 FA-50이라는 의미다. 말레이시아는 중형 전투기 편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4.5세대 기체인 보람의 수출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라팔 그리펜 수호이 -57 등이 경쟁 기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러시아산 무기체계 도입 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유지 보수 정비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유럽산 항공기는 K방산과 달리 납기 지연 이슈가 따라다닌다. A-18D 등 노후 기체를 대체해야 하는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라매가 라팔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높고 엔진 출력, 애프터버너 가동 포함, 이 강하다는 점도 수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빠른 속도로 비행 가능하다는 점은 현지 공군에게 어필 가능한 포인트다. 하나 시스템의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강점이다. 국산 장비는 외국산보다 정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향이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현지 특장차 제작사 샌다나 오토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장착을 골자로 하는 K200 성능 개량 관련 계약을 맺었다. 1990년대 초반 인도한 무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향후 말레이시아가 운용 중인 K200 전량에 대한 성능 개량도 이뤄질 수 있다. K239 천무 상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무는 앞서 폴란드와 발사대와 유도미사일을 포함해 총 5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된 다연장 로켓으로 최근 폴란드형 천무가 290km급 유도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동일한 발사대에서 130mm 구룡,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의 무기 체계를 운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말레이시아는 육군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찾는 중으로 천무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가 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11억 3,100만 달러, 약 1조 5,185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억 5천만 달러, 약 4조 3,6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21에서 2022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이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국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영향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대만. 중침공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 보유. 중국방력 보고서 분석. 중국이 대만 침공을 자신있게 고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미국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 이하 보고서, 위 부록에 첨부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를 보면 양측 군사력 격차는 골리앗과 다윗이다. 육군 병력은 중국이 104만 명에 대만은 10만 4천 명으로 10배 차이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3척, 순양함 8척, 코빗함 50척,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은 대만은 없다. 해경선만 중국 60척에 대만은 43척으로 엇비슷하다. 이 같은 재래식 전력은 물론 중국 전략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의 전력까지 더하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개발을 통한 통합은 통일 노력을 위해 큰 역량을 제공하는 이정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PLA의 대만 침공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르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2027년은 PLA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만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시가전에서 부족함이 있으며 장거리에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록 PLA가 성공적으로 대만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할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냉전 사고로 가득한 보고서 발표 중단하라.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보고서의 의도를 비판하며 중국이 핵무기 우선 사용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펑위 대변인은 이러한 보고서는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방위 건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무책임한 보고서를 해마다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중국 위협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린 대변인은 매년 무책임한 보고서를 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양국과 양국 군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3. 드론 로켓부터 항공모함까지 치열한 드론 확보 전쟁.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의 중요성이 입증됐죠. 최근 드론이 미사일과 경계를 허물고 막강한 살상력까지 갖추면서 각국은 드론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체첸 공화국 수도 그로즈니. 하늘 위로 드론 한 대가 날아오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폭 드론의 강한 폭발력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은 군사적 균형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1년에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개한 신형 비밀무기 패클로는 드론과 미사일의 경계마저 허물었습니다. 사거리가 700km에 달해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스톰 섀도우보다도 2배 이상 깁니다. 적국 러시아의 심장부를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에어쇼에서 드론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초대형 드론 캐리어를 공개해 미국과 타이완을 긴장시켰습니다. 6톤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 수 1000대를 수송할 수 있어 막대한 물량 공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유사시 폭격용 드론 수 1000대를 동원해 본토 접근을 막는 지옥도 작전을 구상 중이지만 시장을 선점한 중국에 밀려 드론 생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폭 무인기 성능을 공개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도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하고 군집 드론과 공격형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모두 입증된 드론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